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고양이는요, 미각보다는 후각에 더 의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는요, 냄새가 나지 않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새로 산 사료나 캔을 잘 안 먹는다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은요, 까다로운 우리 고양이님들의 입맛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고양이의 까다로운 입맛 때문에 고민들을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고양이의 의외의 습성에 놀라기도 하는데요. 우리 사람과는 다른 고양이가 느끼는 입맛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나 고양이에게 음식의 맛을 느끼게 하는 감각기관은요, 혀와 혀에 있는 작은 돌기인 미뢰입니다. 이 맛을 느끼는 감각기관의 최소 단위인 미뢰의 숫자는요, 사람이 약 9,000개, 고양이가 약 800개 정도로, 고양이는요, 사람에 비해 미뢰의 수가 10분의 1 이하이기 때문에 사람과 같은 정교한 맛을 감지하는 능력은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은요, 맛 대신 냄새를 구분하는 능력은 훨씬 더 뛰어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요, 인간과 고양이는 맛을 느끼고 이해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또 구별할 수 있는 맛의 종류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사람은요, 음식의 맛을 혀로도 느끼지만은요, 또 눈으로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감각기관 중 시력이 무척 발달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맛이 있다, 맛없다를 구분하고 보기만 해도 입에 침이 흐르기도 하며, 먹방이라고요, 남이 먹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하고, 심지어는요, SNS상의 사진만 보고도 맛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양이는요, 눈 대신 코로 느끼는 겁니다. 후각적으로 만족스러운 음식은요, 당연히 맛있다고 느끼게 되고요, 잘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요리사는요, 보기 좋게 플레이팅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거고요, 고양이의 요리사는요, 냄새가 좋게 향 디자인에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겁니다. 사실 고양이는요,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혹은 맛이 있는가 없는가를요, 미각보다는 후각에 더 의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는요, 냄새가 나지 않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음식이나 개봉한 지 오래돼서 더 이상 풍미가 사라진 이런 사료는요, 먹지를 못합니다. 고양이의 허피스 바이러스나 칼리시 바이러스 같은 상부호흡기 감염을 주증으로 하는 감기와 같은 질환이 위험한 이유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코가 막히면은요, 더 이상 냄새를 못 맡게 되고, 그러면 음식을 못 먹게 되는 겁니다. 냄새를 못 맡으면 식욕을 잃어버리고요,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름 있는 사료 제조회사들은요, 일종의 조향사들이 근무합니다. 사료의 냄새를 맡고 고양이가 더 좋아할 만한 냄새를 만들고, 더 좋은 냄새를 사료 제조 공정 마지막 단계 코팅을 통해 입히고요, 모든 사료에 일괄된 냄새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냄새 디자이너들이 따로 근무하게 됩니다. 이 향미제 같은 첨가물들이 우리가 사료의 뒷면에서 볼 수 있는 닭간 플레이버나 소간 플레이버, 혹은 연어 플레이버라고 표시된 이런 항목입니다. 고양이의 혀는요, 의외로 굉장히 둔해서요, 맛 자체를 구분하는 능력은요, 우리 사람보다 심하게 떨어지지만은요, 쓴맛과 신맛, 이 두 가지 맛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구분합니다. 주로 부패한 고기에 포함된 트립토판이나 아르기닌 같은 특정 아미노산의 맛이 바로 고양이에게 쓴맛과 신맛을 보이게 되는데요, 고양이가 야생에서 상한 고기를 구분하지 못하고 먹는다면은요, 생존의 위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는요, 상한 음식에서 나는 주요한 맛인 신맛이나 쓴맛, 혹은 신냄새에 생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강하게 거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외로요, 고양이는 짠맛에는 굉장히 둔합니다. 염분이 사람보다 덜 필요한 고양이지만요, 짠맛을 느끼는 수용체가 적어서 짠 음식도 비교적 짠 추루도 엄청 잘 먹게 됩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신장에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먹는다고 꼭 몸에 좋은 것은 아니니 주의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단맛은 고양이가 느낄까요? 사실 달달하는 감정은요, 우리 뇌에서 주는 일종의 포상과 같은 감정입니다. 즉, 우리가 단 것을 먹으면은요, 우리 사람은요, 포도당, 즉 당분을 직접적인 에너지원으로 바로 활용이 가능한 이러한 영양 성분을 섭취했기 때문에요, 포상으로 뇌에서 달달하는 신호를 보내어 우리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조금 다릅니다. 설탕에서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합니다. 고양이는요,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직접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달다거나 몸에 이롭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뇌에서 달달하는 어떤 감정, 포상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무 느낌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완전 육식동물인 고양이는요, 에너지원으로 당이 아닌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달달한 느낌을 단백질에 포함된 아미노산을 통해 느끼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흔히 우리가요, 각각류나 아니면 고기를 오래 씹을 때 나는 그 감칠맛을
고양이는 매우 강하게 달달하고 느끼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달달하는 행복한 감정은요, 뇌에서 주는 알맞은 음식을 먹었을 때 일종의 포상을 주는 셈입니다. 종종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을 좋아하는 고양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는요,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의 단맛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포함된 지방 성분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실 단맛은 고양이가 그리 잘 느끼지 못하는 맛입니다. 자, 그럼 입맛이 떨어진 고양이나요,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고양이, 혹은 새로 산 캔을 잘 안 먹는 고양이에게는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고양이의 입맛은요, 맛보단 냄새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이 사실을 이용해 보는 겁니다. 음식을 살짝 데펴줘 보시는 겁니다. 냉장고에서 막 꺼낸 음식이나 차가운 음식은요, 냄새 분자가 이동을 잘 못해서 냄새가 잘 안 나게 되는 겁니다. 즉 고양이는요, 아무런 맛을 못 느끼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을 살짝 데펴서 온도를 올려주면은요, 냄새가 확 살아나며 고양이의 잃었던 입맛이 살아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건설을 하면은요, 스프레이로 물을 살짝 뿌린 후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줘도 좋습니다. 캔서를 하면요, 유리 그릇에 옮겨서 역시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펴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은요, 어떤 경우라도 절대 음식의 온도가 40도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고양이는요, 40도가 넘는 음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구상에서요, 40도가 넘는 뜨거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자연 생태계에서는요, 음식을 데펴 먹는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동물 스스로의 체온보다 뜨거운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양이 역시 냄새를 통해 음식이 자신의 체온보다 높다고 판단하면요, 음식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입을 대지 않습니다. 고양이 체온 정도의 음식이 가장 고양이가 좋아하는 신선한 형태의 음식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새로 산 사료나 캔을 잘 안 먹는다면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 부분은요, 호불호의 영역이고 또 고양이의 식습관이나 식성 혹은 식감과 관련된 영역이라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상으로요, 고양이가 새로운 음식을 먹어볼 때까지 평균 걸리는 기간은 5일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고양이는요, 새로운 음식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판단하는데 5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고양이가 어렸을 때 배움의 시기인 사회화 시기에는요, 엄마 고양이가 먹는 것을 바로 따라 먹게 됩니다. 사회화 시기가 끝난 이후에는요, 어렸을 때 먹어본 음식이 아닌 새로운 음식은요, 안전하다고 판단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최소한 5일, 즉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본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5일이란 이야기입니다. 고양이가 자신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서 조심스러운 동물이란 것을 감안한다면요, 왠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긴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새로운 캔을 먹여보고 싶다면요, 최소한 5개를 구입하여 매일매일 시도해 보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고양이의 까다로운 식성, 입맛, 그리고 새로운 음식을 먹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 등 고양이 입맛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감사합니다.